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병약한 상태로 100세를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학자들이 밝히기를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은 2배 이상이나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오일, 포도주가 장수하는 음식이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밝은 미소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미소 짓는 하루이셨길 바라면서 매거진 스퀘어 출발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고심했던 프랑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떠올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통계청은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4만 명으로 2005년에 비해서 2.9% 증가했으며 여성 1명당 평균 2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으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친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임신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휴직하는 여성에게는 매달 $600의 보조금을 최장 3년까지 준다고 합니다. 또 방과 후나 방학 때 아이들을 학교나 다른 시설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서 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의 부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하네요. 한국의 출산율이 여성 1명당 평균 1.2명이라는 최근 통계와 대비가 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2006년도 베스트셀러 서적을 분석한 결과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들이 초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USA Today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할리우드가 출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해 미국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다빈치 코드와 8위를 기록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인 특히 여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플리의 추천도 베스트셀러의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윈프리가 유일하게 공식 추천했던 책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의 회고록 밤이었고요. 이 책은 당당히 5위에 올랐습니다. 또 6위에 오른 당신 다이어트에 대하여라는 책은 윈프리가 책에 대한 언급 없이 작가인 마이클 로이젠을 소개했는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KBC 뉴스 매거진에서 소개하는 책도 좀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다는 상상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우석 박사 스캔들 이후 이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연구가 거의 초토화한 것과 달리 미국에선 각 주별로 줄기세포 연구 경쟁이 뜨겁다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엘리엇 스피처 신임 주지사는 줄기세포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향후 최소 $10억 투자키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내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는 캘리포니아주였는데 스피처 주지사는 향후 뉴욕주 얼바인을 중심으로 한 동부 해안 지역에 줄기세포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부시 행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스피처 뉴욕 주지사는 줄기세포 연구야말로 치료의학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만한 시도라고 하면서 연구단지 추진 계획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 집 남자는 식구가 많지 않은 집 남자보다 위암 또는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박테리아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 나와서 관심 끌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뉴욕대학의 마틴 블레이저 박사는 의학 전문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형제 자매가 6명 이상이고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남자는 형제 자매가 3명 이하인 남자에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블레이저 박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형제 자매가 6명 이상인 경우 나중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로부터 헬리코박터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제 많으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맛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맹고가 주재료인 살사 소스, 갈비 양념으로 절인 새우.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독특한 조합인데요. 새로운 맛을 시도해서 즐겨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열대 과일의 향이 물씬 풍기는 맹고 살사 소스를 곁들인 새우 요리 만나보시죠. 맨하탄 출신 셰프 황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요리는 망고, 살사, 그리고 갈비 소스를 재운 새우입니다. 이 망고 살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트로피칼 요리 중에 한 가지인데 요즘은 또 우리가 스페니쉬 요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살사는 스페인어로 이 소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토마토 살사, 뭐 망고 살사, 뭐 기타 뒤에 살사가 붙어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그냥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채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이 맹고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붉은 양파, 그 다음에 헬라피뇨, 그 다음에 라임, 실란트로, 빨간 피망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새우는 기타 마켓이나 인터내셔널 마켓 가서 그냥 뭐 냉동식품이 됐든 아니면 그냥 냉장식품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 새우를 구입을 하시고 특히 이 새우는 꼬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껍질은 여러분들이 벗겨주시면 됩니다. 갈비 소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시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마켓에 가셔서 한국 그로서리나 갈비 소스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자기 기호에 맞춰서 뭐 배즙을 더 갈아 넣으시든지 아니면 사과나 기타 과즙을 여러분들이 더 갈아서 넣으면 되니까 뭐 굳이 집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가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부재료는 정제된 소금하고 가는 소금, 그 다음에 후춧가루,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망고 살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야채를 찹을 해야 되는데 자, 실란트로는 여러분들이 앞에 잎 종류만 이렇게 자르셔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에 담으시고 맹고는 이렇게 넓은 면만 여러분들이 커팅을 하셔가지고 자, 껍질을 제거하시고 안에 노란 부분만 여러분들이 노란 부분만 자르셔서 같이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준비된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라피뇨도 넣어주시고 붉은 피망 넣어주시고 또 여기에 빨간 양파를 넣어주시는데 나는 이 조금 매운맛을 좀 더 좋아한다 그럴 때는 뭐 어차피 음식이라는 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소트를 반 스푼 정도 3분의 1 스푼 정도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거기에 살짝 뿌려주십시오.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라임인데 라임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안에만 즙을 짜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 살짝 후춧가루를 뿌려주신 다음에 스푼으로 믹스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맹고 살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새우를 여러분들이 갈비 소스나 불고기 소스에 한 2시간 정도 재워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팬에 기름은 붓지 마시고
팬 프라이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우시면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이와 같이 새우가 구워집니다. 단 새우를 구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구워버리면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구우셔야 됩니다. 새우를 다 굽고 준비가 됐으면 볼에 모양이 이쁘게 여러분들이 돌려가면서 새우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 많이 있는 상추를 듬성듬성 써셔가지고 그 위에 이와 같이 망고 살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간식거리로 포테이토 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포테이토 칩을 곁들여서 망고 살사에 드시면 먹기도 편하고 맛있는 망고 살사와 새우의 요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망고 살사와 갈비 소스로 재운 새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요리 자체가 간편하고 또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또 조금씩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또 멋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각 해외 공간의 민원 서비스 평가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시카고 총영사관은 미주 지역에서는 LA에 이어서 2위를, 또 조사 대상 15개 공간 중에서는 4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역 문제부터 절도 문제까지 민원 시대는 하루 수십여 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고 하는데 시카고 총영사관의 직원 만나봤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이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2007년도에는 한 2만 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2006년도에는 2만 5천 건이 훨씬 넘고, 그 종류별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여권, 비자, 병역, 또 공증 업무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과거에는 병무청이 그 외국에서 여행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을 굉장히 짧은 단위로 부과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2년씩.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신청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신청 건수가 늘게 되고, 근데 점점 이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 기간을 장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따라서 신청 건수가 점점 줄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병역법이 조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 건가요? 최근 병역법이 또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저희 한국 나이로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은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이제 학업을 할 때 반드시 병무청장의 그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과거에는 18세 이상부터였는데 지금은 대폭 그게 완화돼서 25세부터 허가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4세 전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를 않고 일단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여권도 과거에는 이 병역과 여권이 연동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세 미만은 병역 허가 없이 여권을 5년 단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물론 여권의 기간이 만료 기간이 24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만 주게 돼 있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또 재산 문제도 관심이 많았어요. 미시민권자는 내가 한국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영주권자인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가? 재산 반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이런 문제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미시민 유산 상속이라는 거는 본인의 한국 민법상에 의하면 본인의 국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든 미시민권자든 당연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적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될 거고, 미시민권자인 경우는 외국인으로서 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고 신고할 게 있으면 신고하고, 그리고 반출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독 작년부터는 꼭 아니지만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가 국내에서 그런 그 수배를 당하고 계신 분들 현재 뭐 물론 오해에 있을 수도 있고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원 부적합자나 행정 제재자들이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권을 그런 경우는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따셔야 된다고 여권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참 그 중간에 이제 곤란한 사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인도적인 사정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뭐 현실이고 그러나 또 영사는 그런 또 온정주의로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법으로 금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는 월권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는 뭐 단연 첫 번째 우선적인 게 이제 다들 여권 기간을 확인하시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이 또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 한 2-3시간 전에 허겁지겁 또 공간을 찾아와서 총영사관의 여권을 또 당장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절차상 그걸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학연수생으로 와서 또 세일 기간에 백화점 절도 사건으로 또 법원에 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뭐 우연찮은 그런 뭐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shoplifting 그런 걸로 법원에 가게 됐는데 공간에 좀 조언을 받으러 왔다. 또 그런 불행하지만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시카고 총영사관이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그런 그 메일을 많이 받고 또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동포분들도 알아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총영사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바랄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신과 의사이신 최선옥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생각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때 사이즈가 맞는 것을 사야지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막 고치면은 나중에 별로 이쁜 옷이 되지 못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요새 현대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재미없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포기해버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 15가지 뉴욕 타임스에 나온 그 항목들이 제가 여태까지 프랙티스 하던 것하고 너무 동의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저도 카피된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한번 짚어가면서 박사님 설명도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녀를 가질 것인가, 갖게 되면 몇이나 기를 것인가 하는 질문과 그다음 2번째, 돈 관리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3번째는 집안일을 나누어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만 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항 3가지가 있는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줄 알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해 보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토를 당할까 봐.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는 게 좋고 돈도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는 게 다 다르죠. 저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는 둘 다 일하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서 집안일 하는 시대는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 문항은요. 건강 문제를 서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기대하는 것만큼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과 여섯 번째,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며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항인데 제 생각에 여섯 번째는 서로 좀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의논할 수 있을까요? 네. 적인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듣고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지만은 결혼까지 앞둔 두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할 수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서로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곱 번째는요. 침실에 TV를 둘 것인가 아닌가를 의논한다. 여덟 번째, 서로의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홉 번째, 종교적인 태도를 알아야 한다는 문항입니다. 네. 침실에 TV를 둔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라든지 그냥 회화, 서로 얘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두지 않는 게 옳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장가처럼 TV를 보면서 자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서로 의논해서 의견이 맞으면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안 맞으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융통성이 있는가, 또 자기가 꼭 가야 되는 그 교회에 같이 갈 수 있는가. 불교면 불교고 여러 가지 종교지만은 서로의 그 태도를 알고 결혼을 해야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열 번째는요. 서로의 친구를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나 알아야 한다. 이럴 때 친구를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면 그 결혼 관계를 포기해야 됩니까? 소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은 그 여자나 그 남자가 좋아하는 친구를 그대로 사귀게 해야지 옳지요. 물론 친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거나 뭐 약물 중독자거나 뭐 이래서 안 한다면 또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먼 훗날에도 후회가 많고 원망이 되니까 절대로 그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어요.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11번째, 서로의 부모를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결혼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결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부모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냐고 첫 번부터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패키지로 오거든요. 친구랑 부모랑 다 같이 오는데 나만 좋다고 그러고 우리 부모는 안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12번째는요. 상대방 가족의 행동이 마땅치 않은 점이 무엇인가 서로 물어본다. 서로 다른 두 가족이 결혼할 때 서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하는 행동이 다르죠. 가족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는 논쟁을 자주 해요. 근데 그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정에서는 의견 표현을 부모들이 허락하고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집은 조용하게 말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만나는 것이 좋죠. 그렇겠죠. 네. 13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서로 얘기해 둔다. 그렇죠. 자기가 무슨 취미라든지 또 무슨 자기 커리어에 대한 목표가 있다든지 그것을 미리 자기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얘기를 해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14번째는요. 좋은 직장이 생겨서 이사 갈 수밖에 없을 때 같이 이사 갈 아량이 있는 사람인지 서로 물어본다.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이 말이죠. 부인이 더 좋은 자리가 생겨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그럴 때
각오해서 남편이 같이 이사 가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아량이 큰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자기 부인의 커리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에 자신이 있는지 서로 물어봅니다. 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해가지고는 노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으로서 서로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가서 좋은 옷을 사는 것 같이 몸에 맞는 자기 결혼 생활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구합시다. 네, 그런 배우자만 만나면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